그러니까 직장인들이 가장 돈을 모으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저는 이 얘기를 통해서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아마 메멘토몰이라고 여러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 뭐냐면 메멘토가 뭐냐면 기억하라. 몰이가 죽음이에요. 죽음을 기억하라. 이게 뭐냐면 중세시대 때 중세 수도승들끼리 서로가 아침에 만나면 인사할 때 메멘토몰이라고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죽음을 기억하라. 이 얘기는 뭐냐면 죽음을 기억함을 통해 가지고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 삶을 갖다 열심히 살아갈 수 있게 그렇게 마음의 자세를 가지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난 직장인들에게 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Remember retire. 퇴직을 기억하라. 여러분들은 평생을 직장을 다닐 수가 없어요. 퇴직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평생 직장에 다닐 것처럼 그렇게 생활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못 모아요. 한 달에 월급이 남아있는 걸 갖다 그대로 다 쓰면 다음 달에 월급이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퇴직하는 시간이 와요. 직장인 지금 뭐 40대 후반이시라면 49.3세가 대부분의 퇴직 연령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5년 내에 퇴직이라는 그 시간이 다가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월급이 없어져요. 이걸 알고 있다 그러면 직장에 다니고 있는 동안에 월급을 자본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들을 난 충분히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메멘토 모리처럼 죽음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 영원히 살 것처럼 직장 생활에도 영원히 직장인으로 살 것처럼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돈을 못 모은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직장인만 열심히 하고 와이프가 언젠가는 자기는 회사를 그만두게 될 시간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 전까지 나는 자기가 벌어다 주는 월급을 가지고서 자본으로 모으겠다. 이런 말을 와이프가 저한테 했고요. 그런 거를 지켜줬기 때문에 돈을 모았던 거고요. 근데 지금 젊은 분들 경우에는 사실은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하고 싶고 다른 소득의 파이프라인을 만들 수 있을 거란 자신감을 가지고서 지금 벌고 있는 걸 그냥 다 써버리는 것들 때문에 돈을 모으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사회적 현실은 나이 50이 넘어가면 소득을 벌 수 있는 구조가 점점 좁아진다는 거.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이 선택지가 넓기 때문에 이 선택 중에 하나 선택해서 할 수 있는데 나이를 먹어갈수록 이게 좁아져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소득의 파이프라인이 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 자본을 통해 가지고 튼튼한 동아줄을 만드는 걸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만이 돈을 모으고 그런 생각을 가지지 못하고 뭐 그때 가서 그때 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평생 직장처럼 살아가는 분들이 대부분 다 돈을 모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 생각부터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직장 다니는 동안에는 다 좋죠. 근데 문제는 아까 얘기했듯이 퇴직하고 나면 이제 문제인 거죠. 직장에 다니고 있는 동안에는 그러니까 제가 가장 좋은 소득이 근로소득이에요. 그러니까 자본도 안 들어가죠. 자기 시장과 노동만 들어가죠. 위험 요소가 없는 소득이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월급에 욕값이 포함되어서 욕만 좀 듣고 자기 시간을 갖다 구속받고 거기다 열심히 하게 되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얻는 게 뭐냐면 그 당시의 경제적 자유잖아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돈을 벌어다 주면 와이프가 뭐 좋은 데 쇼핑할 수 있고 와이프가 브런치라도 맛있는 거 먹을 수 있고 애들이 학교 다니는 거 학교 사교육이라도 시킬 수 있고 이게 경제적 자유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직장 다니는 동안에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이후에 대한 문제니까.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사실은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서 그런 자유를 누리는 것들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 그것만큼은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마인드는 첫째는 경제관념이 있는 사람들이 부자가 돼요. 그러니까 경제관념이라고 하면은 요즘 이제 그런 사람들도 가끔 보는데 돈과 화폐 차이도 모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마 이 유튜브를 듣고 계신 분 중에도 돈과 화폐 차이 뭐지 하고 고개 갸우뚱하실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돈과 화폐 차이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돈은 금처럼 한정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걸로 보시면 되는데 화폐는 뭐냐면요. 한정된 가치가 아니라 찍어가지고 더 확장할 수 있는 가치예요. 그러니까 퀘런시라고 해서 통화량을 보통은 화폐 개념하고 동일시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나는 100원을 가지고 1000원을 가지고 가만히 있는데도 한국은행에서 이 연준에서 화폐를 더 찍어내버리면 1000원의 가치, 10,000원의 가치, 100원의 가치가 거기 가서 줄어들어 보여요. 이게 화폐예요. 근데 돈은 금은 이런 수를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가치가 줄어들지가 않아요. 그래서 돈과 화폐의 차이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될 때와 화폐를 가져가지고 있어야 될 때를 갖다가 정확하게 경제적 시기에서 구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과 화폐에 대한 차이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부터 사실은 경제관념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 부분은 이것도 잘 모르더라고요. 재화와 자산의 차이를 모르더라고요. 심지어는 핸드폰을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핸드폰은 재화예요. 재화라는 건 뭐냐면 쓰고 남아서 버려지는, 우리가 말하면 구스라고 그래서 물건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자산은 뭐냐면 이걸 가지고서 더 생산을 확장할 수 있는 그 토대가 되는 것들을 보통 자산이라고 해서, 그래서 뭐 부동산을 놓으면 땅과 집이잖아요. 땅은 거기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요소들이 계속 가지고 있는 자산이고요. 더 쉽게 설명한다 그러면, 재화와 자산의 차이를 설명한다 그러면, 삼성의 주식은 자산이에요. 삼성의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삼성의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건 재화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재화를 가지고 있는 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치가 떨어지고,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삼성의 가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확장돼요. 그러니까 이런 재화와 자산의 차이를 정확하게 이해해야지. 그래서 흔히 존니 대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스타벅스 커피를 먹지 말고 스타벅스 주식을 사라. 그건 재화에 투자하지 말고, 재화를 소비하는 데 투자하지 말고 다가 증대할 수 있는 데 투자를 하라.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렇게 재화와 자산의 차이를 갖다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만이 사실은 경제적 관념이 똑바로 바뀌어 있는 거거든요. 여기다가 세 번째 부분은 재화 자산, 아까 말한 돈과 화폐가 기반으로 해서 재화 자산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런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는 것.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경제관념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들이 정확하게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부자가 잘 못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월급의 노예로 살아가거나 아니면 사업을 하면서도 매번 다른 사람만 좋은 일 시켜주는 프랜차이즈에 소속돼 돼가지고 프랜차이즈 본사만 좋은 일 시키면서 자기는 힘들게 일하면서도 자기 돈을 갖다가 계속 갖다가 빠져나가게 되는,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구조적인 모순에 빠지지 않고 부자로서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이제 경제관념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삶의 지혜가 좀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삶의 지혜라는 것들은 뭐냐면,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성과를 만들어낼 때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들이 시간을 두고서 만들어져 간다는 걸 이해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타이밍을 중시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성과라는 건 기본적으로 시간이 토대돼서 시간이 쌓여져서 그 쌓여진 것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걸 이해하기 때문에 돈을 대하든 재화를 대하든 자산을 대하든 그런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서 하기 때문에 시간을 쏟으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부자 된 사람들은 부정적이기보다는 긍정적인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미래가 안 될 거라는 그런 것들 때문에 불안해하고, 그 불안하는데 시간을 호비하고,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 삶의 지혜들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부자가 되지 못하고요. 그런 삶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부정보다는 긍정이 훨씬 더 부로 내가 갈 수 있는 계단으로 이끌어줄 거라는 가진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부자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삶의 지혜 세 번째는, 이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데, 시간의 루틴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부자가 돼요. 하루의 일과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확한 루틴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일어나는 시간과 자는 시간도 불규칙하고 하루 종일 스마트폰이나 보고 있고, 그래서 시간을 정확하게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다 부자가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경제관념과 두 번째 삶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이 6가지 요소를 가진 사람들이 제가 본 부자들은 다 그렇더라고요.